예,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는 거짓말로 끝난 87년 6월 항쟁 때문이다. 이제 긴 그 87년 이후 30 몇 년째죠? 34년 만에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이제 봐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저기 저 보수 민주화 운동에는 좀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제 완전히 거짓말이 됐어요. 이렇게 보고 언제까지 그 과거에 집착하겠습니까? 흔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둘러싼 집단에 그렇게 퍼트리는 그게 이미지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가 신종교, 천도교를 기반으로 민족해방 통일전선을 구사했었고, 그 민족해방통일전선은 시종 내부끼리잖아요. 당연히 87년에 이면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하지. 그 시절 운동권 자익은 당시 사법현실 파시즘 국가의 법실중주의라 지적했는데요. 당시 국절 중절이 성인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읽히려면 국어책처럼 법을 읽히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야 전국에 통할 수 있습니다. 파시즘의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혀진다는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파시즘은 아닌데 파시즘으로 읽혀집니다. 이런 비난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파시즘이란 비난은 오히려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부족주의 정치로 그 파시즘은 그래요. 날카롭게 그 재단을 해서 배제를 하면은 그게 파시즘입니다. 시족 경계선으로 날카롭게 경계를 해서 배제하는 선이 있어요. 파시즘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특히. 지금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먹물은 다 알고 있죠. 알면서 그럽니다. 그 물론 파시즘이라고 그러면서 그 히틀러 시대를 견뎌낸 자유주의자 용어가 아니라 소련인들의 파시즘 용어 이것도 쓰고 있죠. 그 전두환을 파시즘이라고 할 때 이 소련 사람들의 용어예요. 소련 사람들의 용어. 소련도 파시즘하고 대결했죠. 자유주의자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의 반공 규제와 성정 제일주의적 군사정권 운영은 국민들의 좌익에 속히준 궁박 상태를 형성했다. 결국 이 좌파 체제를 그렇게 하려면은 당시에 속았다, 사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속았다, 사기다. 결국 그 군사정권의 반공 규제가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공산주의 지식을 그냥 가둬가지고 북한 공산당 기준 그래요. 공안기구만 무력화시키면은 국민은 밥이다. 국민은 밥이다. 국민은 밥이다. 국가주의 는 경제 성장과 안보에 권력 집중하는 권력 상태로 운동권들의 규정인데 국가주의라고 이거를 또 쓰는 걸 동의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계신데 뭐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그분들도 지키겠죠. 그 자유민주주의 기초로 하면은 그냥 국가주의라고 중립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남 우파가 우제 중심인 상황에서 호남 좌파를 오랑캐라 규정한 것입니다. 6.25 전쟁 남침로 개방 및 인민재판 트라우마를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유대인 피해자다. 그러니까 당시 반공의 원인이 6.25 때 남침로 개방했던 문제인데 그것에 이어진 트라우마인데 이게 유대 선민주의다.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속았던 이유는 그때 정보 결여, 궁박 상태에 빠졌으니까. 군사 정권이 구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그렇게 보호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주장을 하면서 원론을 추구했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다? 시족을 추구했잖아. 국가 대신 차지한 게 반일 종족주의. 국가주의 대신 차지한 게 반일 종족주의잖아. 반일 종족주의가 국가주의 대신이잖아. 이게 뭐냐고 이게. 반일 종족주의가 꼭 북한 천도교 청우당 그 기준으로 쫓아다니는 천도교 신파 논리라고 말할 수 있죠. 우파 논객이 아무도 깔끔하게 소개 못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자유민주 용어는 일본 헌법 영향이고
자민당 약어로 그런데 자유민주당이죠. 자민당이. 그러니까, 근데, 일본의 권위주의적인 거 빼고 독일 기본법을 이해하겠다. 이게 뭔 소리냐? 이 논문, 인용문, 이거를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개똥 철학으로 사람들이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모든 헌법 논리가 솟아나는 지평은 10조, 11조, 12조입니다. 이게 독일 기본법의 1, 2, 3조에 해당돼요. 이게 서양 철학, 서양 고대 철학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인간 하나하나가 존재로 봅니다. 인격적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존엄성 가진 존재다. 그리고 각각이 자유롭고 각각이 평등하다. 이게 서양 고대 철학에서 거의 권리를 재는 기본 잣대예요. 권리를 재는 기본 잣대입니다. 독일 기본법은 독일 법철학 영향이고, 걔들의 이황과 이, 거의 그런 존재, 조선 유학사에서 이황과 이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가 독일 철학사에서는 헤겔과 칸트죠. 헤겔의 법은 헤겔 정신현상학의 정신이다. 가이스트다. 독일어를 안 배워가지고 제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네. 좌우지간. 이 독일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에서 성령의 자리 그거를 가이스트로 읽고, 세상적으로 이성 부분을 차지하는 인문학적 영역도 가이스트 똑같은 용어로 씁니다. 독일인들은 즉자 대자 변증법은 동방 정교회 스타일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또 그런데 그거를 철학으로 푼 겁니다. 그래서 개인 존재가 상대에게 뭐냐? 그 다음에 개인 존재가 상대까지 아는 거를 또 인간이 신이 된 위치에서 바라보면 뭐냐? 이 부정의 부정, 지향, 이게 이런 의미, 신화 개념과 연결되죠. 동방정교회. 50년대 우리가 아는 벤허 말고 최근에 리메이크 작업 벤허는 유대인들이 헬라 문명에 지배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번역된 서양 철학에서 유대인의 유대 신앙과 헬라 신앙을 겹쳐서 보는 그런 책도 아주 많아요. 칸트의 법이론은 칸트 실천 이성 비판의 정언명법에 기초한 규범성에 자리한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에서 이웃의 존재,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된다, 거기서 도덕 법칙을 뽑아내고, 그게 또 법철학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군사정권 기독교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제시대 어땠어? 국가가 없으니까 힘들었지. 6.25 때 어땠어? 국방이 없으니까 힘들었지. 가난의 시대 어땠어? 가난하니까 힘들었지. 자, 이제 우리 국가에 같이 힘을 모으세. 이런 식으로 규범성을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의 규범성은, 그분도 천국에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수정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성경적으로 수정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인정하실 겁니다. 원래 그분 뜻이 성경 중심이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서양 고대 철학이 각각이 자유롭고 각각이 평등한 세상. 그래서 이런 서양 철학적 관점을 기독교 신앙으로 풀어내는 게 칸트의 실천 이상 비판의 정언명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독해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칼빈주의 기독교 강요에 익숙한 사람은 하이에크에 왠지 친숙하다고, 논리가 비슷하다고. 임마누엘 칸트의 특히 영구평화론 있잖아요. 영구평화론. 그거하고 칼 바르트의 세계 교회 교회 교의학의 4-3번 맨 끝권 있잖아요.
영구 평화론에 그거 하고 그 교회 교의학의 맨 끝건하고 거의 논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칸트가 그 물자체 논하는 게 그 독일에서 개혁주의 비슷하게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겔은 동방정 루터주의, 공식적으로 루터주의자인데, 헤겔은 그 개혁주의가 아니죠. 루터주의자인데 동방정교하고 많이 겹쳐지더라. 그리고 위르겐 몰트만의 최근 저작들을 이해해야지 둘레즈 가타리가 읽혀지기 쉽더라. 그러니까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논리가 거의 비슷하더라. 거의 철학으로 표현하되 신앙 논리를 표현한 것에 가깝더라. 민간에, 그리고 헤겔과 칸트를 설명하려면, 헤겔과 칸트에는 똑같이 루소의 영향이 있어요. 사회계약론의 영향이. 국가를 이루어야지 민간의 자유가 보장된다. 군사정권 때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 이거는 비약이고 왜곡이죠. 인용을 했지만, 헤겔을 인용했지만 인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자기 멋대로 사용한 거죠. 문제는 군사정권의 성리학적 군주관에서 김대중의 전라도 천도교의 군주관으로 교체인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민법에서 공법을 추출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공법을 추출하는 겁니다. 근데 민법 관계를 여전히 백지로 둬뒀다. 군사정권에 있던 그런 민법 관계조차도 더 백지로 해버렸다. 그 백지로 하는 영역에서 김대중의 카드대란, 가계부채 1800조, 그 부동산 법으로 있는 거죠. 노태우의 종문을 한 박남선 씨조차도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좀 서로 그 민법적인 거 고려하는 거 같이 보이는 박남선 씨의 인터뷰조차도 타 종교에 비춰진 신종교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신종교에도 역시 근본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천도교 혹은 그에 연관되는 후천개벽 종교가 국교처럼, 그리고 해방공간에 그 신종교가 각각 자기들이 조선시대 그 사대부정치처럼 각각이 자기들이 권력정치다, 자기들이 보편 종교다, 그 상태예요. 아직도 그 상태예요. 70년이 흘러도 계속 그 상태예요. 바뀌지 않음을 신앙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제 벗어났는데 바뀌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고집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바뀌지 않은 것을 신앙적으로 고정해서 그런 거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뀐 사람 뭔데? 바뀐 사람 죄야? 아니잖아. 모든 문제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남의 종교를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정하지 않으면 천도교에 권력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육상정, 교정상정 교리는 그 교리 자체가 헌법 10조를 위반한 겁니다. 영육상정, 교정상정 교리는 그 자체가 헌법 10조를 왜 부정하는 겁니다. 천도교는 그러니까 헌법 파괴 종교예요. 후천개벽 종교 다 똑같아요. 함석헌의 신앙관, 최재우의 접신체험은 유교의 군자불기죠.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종교를 다 체험합니까? 조선시대는 그럴 수 있어. 일제시대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그게 결국 아시아의 한 사람만 자유로운 상태, 한 사람만 자유로운 상태, 그거잖아. 왜 한 사람만 다 책임져야 되지? 그리고 왜 다 노비계급으로 정신줄 놔야 되지? 왜 모든 국민이 각각 자유로운 존재로 각각 자기가 책임을 왜 지면 안 되지? 알고 보면 어른들이 다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몸서리 친 거였어요. 이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노자에 해박한 김용옥이 공자 강의와 불교 강의에서 완전히 박살났죠. 모든 종교를 아우른다.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신이다. 옛날에 그 군사정권 때 박정희 저항할 때는 사람들이 다 책에 미숙했으니까 이해는 가요. 지금 왜 그걸 믿어야 되는데? 지금 왜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을 자유. 나는 왜 천도교인이 아닌가? 이거 할 자유가 있으니 이걸 허락해야지. 그 당신들한테도
그 당신들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걸 인정할 수 있지. 자기들의 종교를 인정해달라면서 왜 기독교에는 계속 그렇게 그런지. 교주, 포주, 접지 어마어마한 권한이 집중되는 동학 조직을 구현하면서 서구 민주주의다. 본래는 자유민주로 간다면서 영남 유교로 왜곡했다. 영남 유교로 왜곡했다. 그러면서 전라도 유교로 왜곡하면 돼? 신의 성실 원칙 위반이지. 상대에게 요구한 만큼 의무를 해야 돼요. 요구한 만큼 의무를 해야 돼요. 작용, 반작용, 권리와 의무. 근데 권리만 챙기고, 그리고 전라도 천도교의 문제가 그거예요.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안 한다. 의무? 우리 시족이 단합해서 의무는 팽해자. 이게 문제예요. 시천주, 인내천, 조리는 연고천을 공유하는 이들끼리만 단결하자는 거잖아요. 시천주, 인내천이 그 뜻이잖아. 신의 성실 원칙 자체가 없어. 권리 남용이라면 아이고 서운하게 한다, 서운하게. 그런 식으로 입단속 시키지만 결국은 없는 거야. 그 교리 자체에 신의 성실 원칙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도교가 곧 헌법이 아니른 거라고. 근데 천도교가 헌법 인정해온 게 대장동 비리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 배임죄라고 알면서도 찍겠다는 사람, 시족 원칙이다. 이 시천주 인내천이다. 그러니까 그 건국 반대 운동의 연고천을 공유한 사람들은 찍겠다. 건국 반대 운동의 연고천을 공유한 사람 찍겠다. 그 종교로 한 거죠. 근데 그런 종교가 히틀러 파시즘에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파시즘 반대가 뭐다? 우리 편이 아니라 유럽적 사회 조건이다. 유럽적 사회적 조건이다. 전라도 천도교 중심으로 유불선 아우르는 군주관을 세우고 그게 민족공산당이 된다. 그러니까 정세문정인 이종석이 하는 게 똑같아. 유불선을 아우른 그런 군주신이 강림한다. 그런 군주신을 믿어라. 그런데 그 군주신이 뭐다? 민족공산당이다. 이거 이렇게 하라고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누가 허락했어요? 공존 불가능하죠. 이 정세현 문정이 이종석의 통일부는 유불선 통합의 제자백회 사상으로 군주신 상징화의 한국 국민의 복속 과정이고, 그리고 87년에 그 서구적 자유민주 구현하겠다. 헌법 4조를 통일했던 그 통일부정은 자동으로 조직 전체의 사기 배임 문제에 발생하죠. 그러니까 통일부의 업무가 국민 속에서 국가 해제 계약하자. 계속 남북 이벤트가 뭡니까? 종전선언이 뭡니까? 종전선언이. 국가 해제 계약하자 이거죠. 대한민국 해제 계약하자. 꼭 그래서 건국반대운동 인민공화국만 남기자. 국민기본권 강탈하겠다. 천도교는 신앙적으로 신의 성실 원칙이 없어. 신앙적으로 상대 신뢰를 안 지키는 종교야. 신앙적으로 상대 신뢰를 안 지키는 종교라고. 이게 무슨 종교야? 이게 무슨 그 대접받을 수 있는 종교야? 90년대 20대였던 이들이 그때 50 세대들한테 사기당한 거고, 자연법을 구현한다면 서구 이성법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성 안에 규범이 연결돼 있어. 이성 안에. 그러니까 어떤 법사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있으면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가 연결돼 있잖아. 근데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부족만 인정하겠다 하면서 국가 해제 계약하겠다. 이거는 권리 침해죠. 굉장한 남용이죠. 권리 남용. 군사정권 고민. 국가가 너무 강해. 공권력이 남용해. 국가의 횡포야. 여기서 좌파 독재사의 그 고민. 귀족 권력의 남용. 귀족 연합의 횡포. 이게 뭐냐고 이게. 여기서 계속 조갑재 씨는 천도교식 논리로 영남 천도교 좋다 이겁니다. 뭐 좌파 아니겠죠. 근데 사고 구조는 똑같잖아. 누가 유리해? 전라도 천도교가 유리하지. 이재명의 배임 무죄는 그러니까 배임죄 문제하고 대립 문제는 배임죄가 무죄 아닙니다. 배임죄하고 무죄 대립 문제는 결국 6월 항쟁이 자유민주 구현이냐, 신종교 후천개벽 진앙으로 대한민국 붕괴 지향하는 지도부에 일반 국민이 사기당한 사건이냐까지 소급되죠.
법 현실과 법 규범의 분리. 그러니까 후천개벽 신앙으로 그냥 그 자기 그 교주를 새로 뽑는 거는, 선거는 뭐 그냥 요식행위다. 사사오입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천도교 교리로 보니까 사람들이 열받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법현실과 법규범을 떼버리는 거, 국가 중심으로 법규범을 떼버리는 건 나쁘고, 부족주의로 법규범을 떼버리는 건 탁하다. 이런 악마 종교가 어딨어요? 악마의 종교 아니야. 이거 악마지, 이건. 상상 초월한 악마 종교지. 전라도는 시족 원리 할게. 전라도는 계속 시족 중심으로 할게. 경상도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지. 경상도 우파야. 각각 그 원자화된 개인으로 남어. 각각 놀아. 그래서 전라도 부족주의로 뭉쳐서 다 이길게. 이런 속에서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넌, 너에게 난. 우리 대중과요도 알고 있잖아. 상호 신뢰 문제. 6.25 전쟁과 해방공간에 왜 그 참전 군인 이야기만 들어가냐. 건국반도 운동도 그 가들이 어떻게 사고했냐. 이걸 넣자. 그럼 같은 원리로 운동권 지배하는 사회에 그 운동권을 바라본 일반 국민이 어떻게 사고했냐. 이것도 넣어야 된다. 똑같은 원리 아니야. 친위 성실 원칙 기본 아니야. 안 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독일 사회민주당과 미국 민주당이 이제는 사기당했다고, 일반 국민처럼. 인정할 때죠. 모든 한국 사회 문제의 뿌리, 종교 갈등, 특히 북한의 본부가 있는 북한 천도교 창우당과 그 직속으로 그 천도교 신파와 타 종교의 관계 공백 문제, 군사정권의 천도교 규제에서 김영삼이 퍼져서 신정교 일반 갑질주의, 상생이란 증상교 용어는 헌법이 쓰라고 했나? 종교 중립이잖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특정 종교 용어 국가행정에 때려박는 거 불법이잖아. 불법. 아무도 지적하고 있지 않아. 증상교는 뭐 그 천도교 아니다? 거의 뭐 그 천도교가 장로교면은 상생 그 증상교는 침례교 정도 됩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한통속이에요. 33인 중에 16인만 기독교인데 전부 기독교 해석, 33인 중에 16인만 천도교인데 전부 천도교 해석하고 있죠. 함석헌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민족적인 것은 세계적이다. 70년대 그 민중진영 슬로건이잖아요. 그게 중화주의다. 조선족 신문에도 나와있다. 민족적인 게 세계적이다. 이게 중국적인 게 세계적이다. 이게 원본이에요. 중화주의다 하는데 계속 듣기 싫어. 이 상태죠. 몰트만은 분명히 사기죄 공동정범이고, 앤터니 기든스 이하 김대중 네트워크 서구 인사는 다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피해자죠. 칼 바르트가 이런 성향의 분에게 박사학위 줬다? 칼 바르트가 무슨 신입니까? 칼 바르트가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알아? 한국 국민도 모르는데. 사기당한 거지. 천도교 질서의 후천개벽 종말론은 연고천 없는 이들에게 약탈 문제죠. 그러니까 시천주 인내천 하면은 연고천이 없으면은 노비인 거야, 노비. 그들 세계관에서는 약탈이 가능하죠. 경제 문제를 김대중의 카드 대란 및 가계부채 1800조. 이게 되죠. 그러니까 국민이 이성적 주체로서 신종교를 쓰면은 사과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먼저 압니다. 귀족의 수능적 주체로 간음을 먼저 합니다. 노자에 써있는 가닥대로 해서 이를 악용하는 경제 운영 불이죠. 후천개벽 종교는 시족이 법치보다 우위죠. 시족이 우위야. 준법 정치는 무의미하죠. 후천개벽 종교 안에서. 어차피 후천개벽으로 이제 세상 개벽 세상 오는데 무슨 그 법치가 중요하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선거 때마다 개헌 이야기 나오잖아. 기존 헌법은 낡았다. 이제 새 그게 필요하다. 아이고, 후천개벽 종교 때문에, 예? 후천개벽 종교 때문에 헌법 개헌 앞으로 그 후천개벽 종교만 나오면은 전부 개헌 반대 나올 겁니다. 후천개벽 종교 안에서 법치를 다 말아드시는데 무슨 개헌이야. 정세 문정인 이종석 통일부 공무원의 모든 작업은 범죄였고 그들의 급여는 범죄 수익으로 국가 몰수가 당연하죠.
국가는 이승만이 도입한 것이다. 원래 아시아에는 서구식 국가가 없다. 군주신이 민족, 그러니까 임금 찬양이 민족의 것이다. 근데 전 세계는 세계 좌파의 두목급인 독일 사회민주당조차도 제왕하고의 왕을 중공이 번화나 스탈린 주지의 공산당으로 번역하는 공자학원 문화를 성토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니잖아. 왜? 천도교 때문에. 정세문정통일부는 공명의 제왕 자리에 임금 자리에 민족공산 신앙이라고 부활시키고 그 임금 자리에 공산당 이미지 씌우고 그래서 북한과 포개넣고 중공 그림자에 가는 전략. 이게 불법이에요. 국민이 아무도 허락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지금 천도교 자체가 후천개벽 신앙 자체가 종교의 자유 헌법 조문에 권리를 누리고서는 의무를 안 하고 있어. 하나도 안 하고 있어. 하나도 안 하고 있어. 민족신앙이 반공이라더니 유불선 안에 왕상징으로 공산당에 포개어나는 전략. 넌더리죠, 넌더리. 서구 자유주의는 알고 보면은 왕을 반대하는 거야. 왕을 반대하는 거야. 임금을 반대하는 거야. 임금 자리가 규칙이 대체하는 거야. 근데 규칙은 하나도 안 지켜. 규칙은 다 파괴해. 그리고 군주신앙 세워. 자유주의 학살이네. 그리고서 무슨 놈의 자유야. 니네만 자유지. 니네만. 근데 이렇게 자유주의 학살이 뻔하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배임죄인데도 불구하고 찍겠다. 후천개벽 신앙 때문이죠. 후천개벽 신앙. 후천개벽 신앙이 모든 법칙을 다 파괴했다. 예.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이 다 이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